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김규철 국장님. 프레시안 김규철 국장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짜셨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시가 와 있는데요. 올해 그 지방채를 발행하실 거로 알려져 있고요.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 그 외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응패스가 전체 2위에 가장 큰 뉴스가 된 건 좋은데 노인들이 작년에 이응패스 카드 만들 때 그 컴퓨터를 통해서 발급받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책수석하고 경제부시장 지난번에 시장님 단식하신 이후에 사의를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임자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다 제가 1년 전에 면담을 청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줘요. 언론이라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지 부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채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을 한다 해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나 이런 데 쓸 수는 없고요.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안전유지 관리 사업, 재난 관리 사업 여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반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말하자면 취약해진다면 지방채를 확보해서라도 안전 부분,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시민의 안정에 관한 문제를 그건 빈틈없이 챙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액수는 우리 백을장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방세수 확보는 사실 지방세수 확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올해 약 8,400억 정도의 지방세가 세수가 우리가 세수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갑니다만 이런 정도에 따른 그 세수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죠? 네? 작년하고 올해죠?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작년에 8,490억인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10억 정도가 올해지. 25년도에는 그와 비슷한 규모로 세수가 우리가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세수를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 세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를 우리가 또 별도로 행안부에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 교부세를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받았어요. 58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방 교부세도 작년보다 올해 사실 지방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몇 프로? 9%? 0.9%? 0.9%가 지방 교부세 규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세수가 덜 거치면서. 근데 우리 시는 오히려 작년보다 25년도에 보통 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가 되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외 수입이나 그리고 의존 재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응패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응패스 발급받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석 경제부시장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단식할 때 우리 정책수석 두 분하고 정책보좌관, 경제부시장이 저한테 사표를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뭐 책임을 물을 사항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의 문제지 정책보좌관이나 경제부시장이 무슨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단식하게 이르기까지 도피를 잘 못했다 라는 그런 점에서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부시장하고 그 정책보좌관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진수 수석하고 한승희 보좌관인데, 유진수 수석은 자기가 사표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더 좋은 말하자면 직책을 얻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진수 수석은 정책보좌관 자리가 이제 공석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뽑으려고 하고 있고, 경제부시장과 정책보좌관은 당분간 그대로 유임시키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은 부시장이 직접 말씀하시죠. 왜 저 인터뷰 요청했는데 왜 인터뷰를 안 해주시나? 나중에 부시장한테 직접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예, 또 질문. 대전 MBC 김미 부장님. 네, MBC 김은미 기자입니다.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이제 행정수도 이제 완성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제2 대통령 집무실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이전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23년도 됐습니다. 24년도가 아니고 23년도 7월에 제가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1주년이군요. 1주년 기념 브리핑에서 제가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되고, 개헌의 방향은 저는 뭐 시장으로서 뭐 거기까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완전하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로 하든가, 정의 안 되면 제2의 수도로서 이원 집정구제 내지는 양원제 도입해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 아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원 같은 개념,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는 상원 같은 개념, 이런 개념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걸 위해서 행정수도 개헌추진위원회를 행정부시장은 팀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분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마치 시대 정신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헌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이 분산되는 쪽의 방향으로 결국은 되지 않을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너무 대립적인 그런 권력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분산형의 개헌이 되었을 적에 우리 세종시가 서울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개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총선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다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 아니면 국회 완전 이전을 그때 당 대표들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들은 바뀌었지만 그러한 발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세종 시민과 함께, 이게 뭐 시장만 혼자 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정치권과 그리고 세종 시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내지는 수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세종 최준호 회장님. 좀 예를 들어봤는데 오랜만에 와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 주제로 그 달빛배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형 패스도 제 참가도 하고 성공적인 정책인데 달빛배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계절이 좀 겨울이라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봄부터 운행을 좀 했으면 다시 운행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여기 호수공원이라든가 모복저수지 같은 데를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을 이제 그걸 하려면 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 용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또 이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여기 2km 아래쪽에 저 세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아마 이제 멋지게 잘 만들어놨는데 재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가동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패스는 네, 회원이 별 질문을 안 해주시고 달빛배는 저도 작년에 마지막 날 타고 왔어요. 근데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경유나 이런 것들이 그 강물에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친환경적인 그 유의시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들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빛배를 그래도 좀 연장해 볼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100% 민간 업체가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더 해라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거 시범 사업이었지만 뭐 크게 이익은 보상하고 뭐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민들 굉장히 요구하는 바이고 또 제가 금빛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달빛배를 이응다리 밑에서 계속 운영하는 문제는 그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업체도 뭐 시기도 자기들 사정이 좀 맞아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좋겠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사실은 호수공원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용도 변경이라든가 하는 걸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이 달빛배를 운영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용역 결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호수공원에서도 그런 달빛배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문제는 저는 뭐 이제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종보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종보 가동 문제는 결정권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동할 것이냐라는 문제의 결정권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저는 어쨌든 이게 녹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가 말하자면 최소가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가능한 한 세종부를 가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종국 기자. 네, 연합뉴스 한종구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후임 대통령 집무실을 그 세종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도약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는 세종에 어쨌든 제2 집무실이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쭉 생각해 왔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는 그 북한섬 밑에 있는 청와대는 말하자면 영빈관으로 쓰이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쓰고 있는 용산 한남동에 있는 관저는 옛날에 외교부 외무부 장관이 쓰던 관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대통령 전용 우리가 관저라는 것이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이미 뭐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좀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추진한다면 제대로 지어서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곳으로 더 확고하게 또 앞당겨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티엔 임원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참석한 모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간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도움이 될까 말씀인데요. 그 관광 활성화 측면이라면 야간에 첫째적인 조건이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라든가 CCTV가 없으면 범죄라든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특히 동락전이나 역사공원이라든가 임난소,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가보면요. 조명도 없을 뿐만 아니고 CCTV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요?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문화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데 3일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행복청, LH, 세종, 시청에서는 3일체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문화재 자료가 현재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는 장석 기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이크를 장석 기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건강 네. 요즘에 제가 또 한마디. 요즘에 제가 기사를 좀 준비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부하님이신가요? 그분들이 땅을 많이 내놔가지고서 세종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전월산 밑에 있는 임격철 고택이 193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서 계속 유지하기라고 LH에서도 그 후손들한테 보존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철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이 뭐 근대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지금도 부재졌을지 모르겠지만 임시 문중들한테는 부안 임시 문중들한테는 가장 지금 현대 근대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 경기대회에서 또 지금 보면은 탁구 경기장이 빠져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KTX 역사 우리 이제 지역 수건 사업인데 이걸가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요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2023년 정부에서 평택서부터 오송까지 3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복선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반이 지하 40m로 해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관통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그 정도라면은 국토부에다가 과감하게 KT 역사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 그 가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선 기자님 말씀으로 그 야간 경관 조명하고 CCTV가 경제의 필수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 야간 경관 조명은 그 야간 경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부 우리 종합청사가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도 좀 그 일대가 좀 어둡지 않아요? 정부 종합청사에도 좀 야간 경관 조명을 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인데 중앙청사 조명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감은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 그런 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야간 경관 조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는 이제 교통 시스템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한 또 방법을 위한 CCTV가 있는 건데 그런 CCTV도 계속 현재 확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담보돼서 그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 장석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임경철 고택 문제는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철거하는다고 했다가 지금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 유족 측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보상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럼 그 보상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좀 같이 검토를 해보면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대학교 탁구는 지금 우리가 정부
청사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탁구 시합을 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탁구 경기는 세계대학 경기인데 세종시에서 예정대로 우리가 칠 수 있다. 약간의 시설 보완은 필요하겠죠.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KTX 역사는 내가 KTX 역사를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취임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국토부나 그때 원희룡 장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CTX라는 걸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바뀌어서 그냥 KTX 역사에 뭐 호남산 지선에 역을 하나 세우자 안 세우자나의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대전, 우리 세종, 조치원, 오송, 청주공항 그리고 그 천안까지 이르는 CTX 그 철도망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그쪽에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할 적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KTX는 역사대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요건 통합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 역사가 하나 들어서는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CTX 역사를 통해서, CTX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방송 이병기. 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미국 출장을 가신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로 양자 개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대전 쪽에서도 카이스트하고 이제 바로 MIT 연구진들이 와서 캠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자 산업과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개의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핵심 산업으로 정한 중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 암치료센터 지난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 문제는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맨 처음에 양자 컴퓨터를 우리 시에서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또 추진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당시에 MIT의 그 노벨 수상자 교수가 카이스트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 강좌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연구소도 만들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각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에는 이제 카이스트가 있죠. 이제 그 카이스트와 우리가 인접한 지역에 세종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대전시와 할 일과 그리고 세종하고 할 일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카이스트 대전에서는 대전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과학 인프라는 대전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카이스트 학생들과 그리고 기초 연구를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으로 카이스트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그런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실을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드는 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요즘에 한국 상황이 너무 이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토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자꾸만 좀 걸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쪽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스피치 김희연씨.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희연신 기자인데요. 그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지금 세종사랑 운동이 캠페인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세종사랑 운동이 새마을 운동처럼 좀 추진되려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올리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 입장문을 방금 봤는데요. 입장문을 보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이 민심을 대변하는 헌법에 맞는 합리적인 입장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 시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내신 입장문과 그거는 어제 낸 입장은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어요.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 12명이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입장입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 입장에 사인을 했고 거기에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지금 그 어떤 전국을 얘기하기보다 법적 사항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이 어제 초점이었어요. 지금 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법적 논란을 해결하면서 하는 게 시민들의 말하자면 또 국민들의 이 갈라진 마음들이 통합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 문제인 것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거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세종사란 시민 캠페인하고 별개로 갈 문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본립도생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본질을 잊지 말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세종 시민들이 세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크시겠지만 세종시의 역사가 지금 12, 1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종에 대한 세종시에 대한 이주해 오신 분이 많잖아요. 동지역은. 그런 동지역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세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세종을 사랑하고 또 세종에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애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지금 우리 세종시가 문제가 되는 게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아직도 자족도시로서 기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지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소득을 세종시에서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금 역외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민 사랑 캠페인을 통해서 세종시의 상품, 세종시의 음식점, 세종시의 관광 명소 이런 데들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거고요. 이게 촉발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축제였습니다. 작년에 비축제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지금 비축제 열어지고 있잖아요. 1월 15일까지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 못지않게 시민들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조금만 더 보태지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크고 멋있는 비축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정신자본을, 시민 자본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때 자발적인 시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종 시민 사랑 캠페인 원년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세종트리비 임남규. 세종TV 인장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글문화 수도를 이제 지향하시면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잘 아직 몰라서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윤지성 의원조차도 이제 지역구인 이제 연서면 이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다문화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단 이건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아산, 뭐 공업도시, 뭐 농촌 할 거 가릴 거 없이 지금 이주에 오신 그 다문화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어에 관련돼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글 교육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한글 문화 수도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국에 있는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한글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로 그 교육을 온라인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한글 문화 글로벌 센터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욱진 이제 생각기념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욱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이게 세종 시민들도 이 장욱진의 존재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종시가 아닌 서울시에서는 사실 장욱진의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장욱진을 앙리마티스와 함께 올려가지고 강화문 광장 예술공원의 광장에다가 게시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존재를 갖지 못하는 인물이 서울에서는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욱진 관련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입지나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세종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두 가지 너무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글 글로벌 센터라고 한글 문화 글로벌 센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글이지만 한국어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층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는 외국인일 것입니다. 외국에 사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또 K컬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현지에서 많이 배웁니다. 세종학당에서도 배우고 그러나 우리 본토에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외 한국인 내지는 입양인 같은 존재들이죠.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국어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케어해 줄 만한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제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들어오는 다인종 국가의 자녀들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도모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하면서 또 거기 그 말하자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을 알아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한글 문화단지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려면 부지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는 그거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글 글로벌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선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해주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최적지다. 왜?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와 함께 상가 공실, 상가 빌딩을 이런 한글 글로벌 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수요가 점점 커지고 또 확장이 되면 또 문화단지로 발전해 나가는 중간 단지로서 글로벌 센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요 글로벌 센터를 만드는 용역비를 문체부에서 그때 3억을 계산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뭐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는 그 속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은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추경이라도 또 세워질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용역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라오스하고 작년에 ODA 사업을 하는 그 ODA에서는 해외 원조 자금 그것을 세종시가 성공을 했는데요. 그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도시에 스파노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하고 협력해서 산학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ODA 해외 원조 자금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때 이 한글 문화 도시를 더 적극 활용하자. 예를 들어서 라오스에 있는 여러 젊은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 인력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양용원에도 요인이 필요하고 농업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요원들이 라오스에서 충원됐을 때 그들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현지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여기 와서 배우는데 그 여기 와서 배우는 자금을 바로 우리가 제공한 ODA 자금을 재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인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넓히는 그런 글로벌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세종시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욱진 생가미술관은 그 시민미술관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 같아요. 그 연동면에 장욱진 화백의 생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인 생가도 있고 거기가 원래 고향인데 오히려 우리 세종시에서 장욱진 화백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뭐 미술계에서 예술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3대 화가 중에 하나로 꼽히시는 분인데 정작 고향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그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분들을 알리는 데 소홀히 한 면도 있다. 그렇다면 생가라든가 이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장욱진 화백의 가치 또 그 작품들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데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는 인프라로서 올해 내년까지는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일보 김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아까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도 상가 공실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공시 박람회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474건을 상담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6건 등을 계약했다고도 또 한 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현재까지 상가 공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얼마나 계약이 되었는지 하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촉폐업으로 인해서 상가 공실화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월 1일까지 얼마나 계약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못됐고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가공실 박람회라고 해서 단박에 그날 와가지고 계약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상가공실이지 거기도 하나의 건물이고요. 상가라고 하는 게 평수에 따라서 그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저 박람회에서 당신하고 해가지고 복덕방 같이 그 자리에서 계약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둔 효과를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하신 건 그렇게 당일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우리 세종시에 대한 상가 공실에 대한 현황이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전부 다 집약이 됐습니다. 종합이 됐어요. 어느 공실에 얼마짜리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안내 책자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그걸 보고 그 상가를 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도 하겠고 뭐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상가공실 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추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상가공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나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자라는 뜻이었고 그 소유주들 그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 대단히 고마웠다. 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발전시킬 일이고 상가 공실이 또 얼마나 생겼느냐라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람회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인구가 유입이 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금 현재 넘기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상가 공시 박람회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은 이미 가공급이 된 상황을 어떻게 세종시가
박람회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잘못된 어떤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이죠. 상가공실 소유자들의 그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박람회라는 만남의 장도 마련해 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맞습니다. 인구가 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아야 상가공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가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 같은 것들도 많이 열고 정원도시박람회 그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26년도에 200만 명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연다고 한다면 상가공실 문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공실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경제 활성화 이외에 무슨 의미 있겠는가? 상가가 장사가 돼야 그 공실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기가 활성화되든가 아니면 인구가 많이 오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인구 40만 인구는 올해는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는 40만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또 들어오는 인구들이 있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같이 기존에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의 특수성상 분양 아파트가 생기고 새로 분양이 되면 인구는 늘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한 조금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우선 위원님. 네. 네. 네, 저 세종방송 김우순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는 공공 마이스 산업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여러 지자체들의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인근 뭐 대전이라든가 뭐 최근엔 충북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뭐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세종시만의 좀 강점은 뭐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이왕 그 충청광역연합이 이제 출범을 한 만큼 좀 서로 좀 충청권만의 좀 서로 좀 연계 시너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다고 좀 보시는지 하나만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제2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뒤에 지방자치 종합센터 이제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입지나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거든요. 기본 구상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하나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마이스 산업은 현대 도시라면 어느 도시든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컨벤션이나 세미나나 회의나 국제 행사나 또는 이벤트나 관광도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해프닝 같은 거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외지 사람들이 자주 온다면 그것이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이렇게 되면은 호텔이나 또는 식당이나라는 것들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건 자치단체 장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가 특별히 더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국 같은 국제 기구라든가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세미나도 열리고 컨벤션도 열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47개 정부기관이 다 들어와 있고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다 들어와 있고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다 입주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해마다 2-3번씩은 세미나를 할 거예요. 학회도 할 것이고 그 학회와 세미나를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적합할까 할 때 대개 이제 말하자면 나이트 라이프라고 합니다만 세미나도 하지만 저녁에는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 세종시는 그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즐길 수 있는 이 야간 관광이 좀 부족한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나라고 하는 것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면 경쟁력으로서는 세종시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말하자면 워싱턴 DC라든가 오스트리아 빈이라든가 제네바라든가 하는 데가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시가 마이스 산업으로는 적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종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가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도의원협의회, 시군구의회, 의원협의회. 이 4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 4대 협의체가 하나하나 세종시에 그 협의체 사무실을 두는 걸로 지금 업무 협약 내지는 정관을 바꾸고 있어요. 시도지사 협의회는 세종시에 들어오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는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지사 협의회만 이전할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원 협의회, 또 시군구 의원 협의회 4대 협의체를 전부 다 하나의 종합센터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 협의체를 종합센터를 만들자라는 게 우리의 구상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회관이 있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그 지방자치회관을 좀 더 확충시키는 것으로 하되 그 확충시키는 예산을 각 4대 협의체와 그건 행안부에서 특별 교부금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지금 딴 데 갈 곳이 아니라 세종시에 오는 게 가장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이 강한 곳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 부처가 다 여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 파라미 박은주 국장님.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비축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켜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요. 축제는 축제인데 주변의 많은 분들과 협업이라든가 상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으셨지만 제가 토요일 날 저도 직접 제가 겪은 얘기를 할게요. 저녁 비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죠. 그럼 저녁 식사 시간이 보통 몇 시나 될까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녁들을 드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젊은이들은 좀 더 늦어진 시간에 식사하면서 비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이 주변엔 7시 40분이면 마감입니다. 와서 어르신들 식사 못하고 가셔요. 8시면 문을 닫아요. 예약 자체가 손님 받는 게 7시 40분이면 끝나요. 그럼 8시 넘어서도 영업을 하는 식당은요. 한두 군데 있을까요? 그곳을 찾아 헤매다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고 저도 그랬고요.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도 와서 식사하고 가시고 차 드시고 이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이것조차도 없는데 누가 가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보완할 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무한 공화국 사태 때문에 경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송별회나 이런 것들을 한동안 제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남 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음식점에 사고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만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제의 목적이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한 건데 협업 한 가지 열어라 그러니까 비축제가 하는 게 아니고 비축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좀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경제적 측면이라서 저는 비축제를 시민들이 하다 보면 그 자연히 성숙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네, 뉴스팸 오종원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주요 업무 계획 중에 이제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해서 탄소 중립
탈중립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올해 어떤 추가적인 환경 정책이 이제 시행될 계획이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오늘 다양한 정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녹색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에 좀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이것은 뭐 우리 시만이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전 인류가 해야 될 문제라는데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응 패스 문제도 제가 대중교통 혁신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복지가 아니라 교통 문제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 교통 문제일까요?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고 아니면 혼잡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자꾸 그 화석연료를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정원도시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원도시라는 게 뭡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숲과 나무라는 그 정원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공기,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녹색 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우리 환경국장의 단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큰 그림에서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